하고 밝혀 결국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천안 유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향후 10년간 120조가 투자되어 천안시가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천안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는데 천안 유치가 무산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같이 경쟁했던 충북 청주시와 경기 이천시에는 지역 반발을 의식해 35조 원과 20조 원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구미에도 향후 2년간 9천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니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홍보하며 뛰었다고는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번 유치전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협업하여 장관, 국무총리 등을 만나고 청와대를 방문하며 설득하는 사이에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지역 유치 사업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유치할 수가 없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국토균형 발전의 당위성과 지역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국가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는 일본으로 천안시장은 브라질로 출장을 간 것은 업무 우선순위를 모르는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 천안시, 지역 국회의원은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천안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산업부는 심의안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아무 부담 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허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충남도당과 천안의 가불병 당원협의회에서도 부당한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 또한 향후 5년간 10만 평 부지에 1,500억이 투자되고 생산 유발 효과 2조 8천억, 부가가치 1조 4천억, 고용 창출 4만 명을 가져온 대규모 사업입니다. 축구센터가 천안 입장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축구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각종 대회는 물론이고 연습장 기록, 축구와 관련된 세미나 등 유입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 한몸이 되어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자유한국당도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2월 25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 천안을 당협위원장 신진영 이상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의 요지는 대규모 국책사업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를 앞두고 안일한 자세로 그동안 대처해왔고 전략적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과 또 향후에 자유한국당도 천안에서 같이 힘을 합친다는 그런 다짐과 또 앞으로 남은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중앙의 건의하기가 좋습니까? 국토균형 발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이미 내년까지 다 차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용인에 결정하는 거 특례 사항으로 추가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축장 이전 부지 문제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충남도에서 3월달에 이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좀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 당장 성완읍 일대에 걸려 있는 문제인데 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천안시 자체에서도 민간 전문가라든가 관광산업 전문가, 농업 전문가, 4차 산업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먼저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부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단체장의 열정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더 많이 일하시고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진영 위원장님이 기다리는 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배포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기업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 특히 그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기회원들의 의지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충남 서북부, 특히 충남 경제를 이끌어왔던 것이 그동안 이 삼성이 이끌었을 텐데 삼성이 이 천안 아산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충남도에서는 공식 기구로 삼성 지원 팀을 발족을 합니다. 서기관을 팀장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삼성 지원 팀을 구성해가지고 삼성하고 대응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전폭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 삼성 지원 팀이 이 팀 조직 자체가 삼성 수뇌부에 상당한 신뢰를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 SDI 이쪽에 자리 잡게 된 중요한 부분이 그 삼성 지원 팀이었는데 당시에 인허가도 파격적으로 2, 3년 걸릴 수 있는 것을 1년 안으로 이렇게 단축시켜주면서 오늘날 충남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GRDP라고 도민소득이 울산에 이어서 충남이 2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2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 삼성이었는데 이게요 기업을 국가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기 어려운 시대고요. 우리도 그냥 와라 하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 그리고 총량제가 있어도 그래서 고스란히 적용을 해도 천안으로 오게 하는 메리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의지와 전략에 담아져야 된다. 아마도 요 최근에 이 지역의 공장을 잡아두고 유치하게 되는 트렌디한 유치 전략 중에 상징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저렴한 임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임금이라는 어떤 임금이 저렴한 임금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광주시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리트가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복지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임금이 낮은 임금을 보완해주겠다는 이런 상생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맞는 지역의 유치 전략이다.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기업의 이익과 자치단체의 이익이 부합되는 전략이 의지와 전략에 담겨져서 이 어프로치가 돼야 소정의 성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이번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지와 전략은 안 보였던 것 같고 뒤늦게 참여했던 것 같은 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누구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동안 천안이나 충남 서북부를 이끌어왔던 성장 동력인 삼성이 고덕으로 전체가 옮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충남 지역, 특히 천안 지역의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뭐 저희가 제안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충분히 천안시의 시장님도 충분히 이것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냥 제안 삼아 해보면 천안의 성장 동력 창출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천안 일자리 같은 기본적으로 선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후 유치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식장 부지도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 너희들 와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와라 해가지고는요 기업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생긴 이유가 자꾸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인도 쪽으로 나가니까 잡아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저렴한 임금으로 메리트를 잡아두고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복지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상기해주는 이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아마 천안시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미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천안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저희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치권도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야당의 역할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신지정 위원장이 일선에서 심부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들 누구나 모이든 지금 이번 하이닉스 유치 실패가 어디 뭐 천안 신나고 충남 도에만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뭐 1차적인 책임은 지역 단체장, 광역 단체장이 있다고 보고요. 지역 정치권이 같이 해야죠. 보완적 관계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 120조라는 건 대한민국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예산을 천안시나 충남도의 수장들만 나서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 우선 여당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접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하이닉스 유치에서는 상당히 어떤 힘을 다하진 않았다고 봐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자치의 민낯이라고도 보입니다. 중앙정치 않고 중앙에서 필요한 거는 중앙에 다 가져가고 우는하게 젖준다는 식으로 뭐 어떤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이런 방식의 지방자치체가 자치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손을 천안시나 충남도 손을 놔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여당인 자한당 측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이 소외된 천안시나 충남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이 3차적인 4차적인 그런 요구사안 같은 것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지적이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근데 이제 1차적인 책임을 우선 단체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이고, 제가 과거에 보면 충남도에 근무할 때 이광구 도지사랑 근무할 때 보면 그분이 민선 4기 3년 동안에 50억 달러의 외자 유치를 했거든요. 지구를 5바퀴 반 돌았고 GRDP 성장률 당연히 전국 1위였고 그렇게 하고 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할 때도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기획실장들이 다 심사위원 24명 앞에서 브리핑할 때 그 이전 지사는 본인이 2주 동안 밤낮으로 공부해서 본인이 브리핑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감옥해가지고 단체장의 저 정도 의지면 충분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성공시키겠구나 그런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책임은 우선 나서야 될 사람은 단체장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때 단체장과 같이 나서는 게 우선 일의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남뿐 아니라 천안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장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 발표에서 상당히 뒤늦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 하이닉스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뒤늦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조금 뭐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천안시의 거주하는 정치나 충남의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충남 발전이나 천안시 발전에 좀 뭔가 거리를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3차적인 부분이나 4차적인 부분에서도 천안시가 앞으로 이 아까 축구센터 이상 그것만 보지 말고 더 끌어들이신 방안을 좀 강구하는 방안 한 번 더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인데요. 그 지금 천안시도 그렇고 충남도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같이 힘을 합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명제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이미 2020년까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용인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허가하려면 예외 규정으로 특례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청주, 이천, 구미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우리도 또 가만히 있으면 산자부에서는 그냥 심의에 올리고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승인을 하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딜레이 시키면서 저렇게 시끄럽다 보면 이 장관들은 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TT뉴스 황재동 기자입니다.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뭐 어떠한 대책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한국당도 지금 이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같이 어떤 큰 틀을 모아주면 우리도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서명운동하고 권리대회 하게 되면 권리대회하고 중앙에 가서 의견을 전달할 거면 같이 가고 그런 협업하는 여야 구분 없이 그런 자세로 참여할 겁니다. 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 분권은 이 정부도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역대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실행 파일 중에 하나가 공장 총량제고 수도권 규제였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권에서 지방 분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외로 여의도 정치권이 약간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지방 분권 관련한 저희 당의 당론으로 모아서 전달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라든지 공장 총량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야 기업의 이익이죠. 뭐 인프라라든지 물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죠. 이 자치단체도 막연하게 와달라는 그런 전략으로는 안 된다. 사실은 수도권 규제로 가장 수혜를 본 것이 천안을 비롯한 요 충남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아산, 당진을 이어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혜를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야말로 지방 분권 차원에서 여의도에서 여야를 막느라고 지역에 출신 정치인들이 당을 압박하고 그 당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우리도 천안 정도에 대한 도시구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 유치에 대한 새로운 트렌디한 전략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뭐 제가 감히 드리신 말씀은 아니지만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팀, TF 이런 것들을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과제를 주고 좀 여기 간부 직원은 좀 부단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분권의 시행 파일인 공장 총량제가 수도권 규제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요.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시민의 여론을 모은다든지 이걸 독려하는 데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를 몸, 마음, 정신 다 합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중간신문의 정대표입니다. 예. 저는 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신진영 위원장님이 지금 그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천안시 을인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대로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고 유치하려고 지금 시전이 되어졌잖아요. 시에서 하는 그 지자체에서 하는 그 유치 이전 말고 자유한국당 천안시 을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축구종합센터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민간 기업이고 축구종합센터는 그야말로 공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은 SK 오너의 마음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위에서 나중에 들으니까 SK 직원들이 출퇴근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면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사기업은 이제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그런 문제에서 민감하지만 이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단체장과 정치권에서 충분히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축구협회 회장 만나면서 우리 입장면 가산리 일대가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충분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연히 뭐 우리 지역구고 제가 해야 될 바인데, 우리 당원들하고 우선은 현수막 홍보부터 먼저 하면서 당원들 서명도 받고, 또 지역 입장면에 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태권도 공원 관련해서 천안시가 한번 의지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주로 뵙겠었는데요. 그 당시 저도 이제 여기 지역에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아쉬웠던 부분은 역시 의지와 전략이 상대적으로 뒤지더라. 즉, 이 태권도 지금 축구센터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것이 충분히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구체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와달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천안에서 이 대규모 일종의 구체성이죠.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 태권도 공원이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첫째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이냐, 구체화된 것을 전략에 담아야 되고, 또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경쟁적인 부분을 제시를 좀 하지 않으면 실로 이것도 굉장히 요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힘을 좀 모으겠습니다. 저 시사뉴스 24원 명일 기자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다 뭐 타당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하신 뭐 SK 하이닉스나 축구종합센터나 뭐 기타 큰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들 많이 비판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그 전에 뭐 해온 이제 앞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해오셨던 뭐 관련해서 뭐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야당의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인데요. 현실적으로 참 한계가 많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당장 면담 자체가 좀 안 되고, 지난번 입장면 그 축구센터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 저 정도는 대한체육회장을 만나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그 자료를 좀 주면 내가 이렇게 가서 브리핑을 하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했더니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실례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야당이고 원외위원장들이 일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사례도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시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원병길 기자님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뭘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지도자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그래서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권한을 다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직책을 당해야 되는 거고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지만 매우 원내 정치인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보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부산된 거에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지역 사이에서 앞으로 성장 동력에 관련된 모든 일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저희들도 이런 TF라든지 어떤 전략 K라든지 대책 K라든지 그 대책 팀이 꾸려질 때 저희한테 프로포즈 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저희들의 이력이나마 힘을 모으겠다는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히는 오늘 기자회견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났지만 결과는 끝났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저쪽 추가 용인이 다른 지역도 지금 추가로 SK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왜 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략을 가지고 후속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4차 산업 관련돼 가지고 더 좋은 인프라, 더 고용 창출이 훌륭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천안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역할이 있다면 저희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의지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의지와 전략은 혼자 안 되고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역할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보도자료에 청주에 35조, 이천에 20조, 국내에 2년간 9천원, 이게 경쟁했던 도시들이 어쨌든 유치 실패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하이닉스에서 그만큼의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고덕에 투자되는 것이 초기 비용이 19조입니다. 19조면은 세종시의 초기 비용이 22조 6천입니다. 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는 그것이 뭐 꼭 그쪽으로 다 가서 일로 올 수 있었는데 뺏겼다는 차원보다도 저희는 여기에 삼성에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친 것이 천안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SK 하이닉스 또 이렇게 좀 부상이 됐고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가지고는 저희가 손해 성장 동력이 빨리 마련돼야 됩니다. 삼성도 주력이 고동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부가가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유치 무산이 차지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데, 지금부터라도 자치단체, 정치권의 여야, 시민단체, 이 시민사회 다 총력을 모아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그 중심에 천안시장님이 계셔야 되고, 천안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거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어서 좀 한마디. 지금 그 하이닉스 그 유치 영혼 관련해서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지금 계속 그 아이스 호키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유치 홍보의 한 일환인데, 시민들한테 관심을 받아서 시민들을 이제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 방법이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시의회는 또 도의회와 협조하고 천안시와 같이 협조하면서 행정적으로 다른 전략적인 접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데는 뭐 조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지지를 이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의회에서 또 시의회 전체가 다 이제 결정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보고. 아까 의지와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아이스버킷을 하는 이유는 의지에 해당될 겁니다. 의지. 저 의지가 이제 보여졌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아이스버킷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